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정치건을 상정합니다. 박용락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용락입니다. 울산을 다 함께 행복한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자 복지인구정책과장입니다. 박경래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효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용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세출 현황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참고 자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 회계 예산은 1조 1,74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1,78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13억 6,7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복지인구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운영을 통하여 일자리 570개를 창출하고 6,800여 명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직무능력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사기 진작 사업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울산시 사회서비스 운영 관련 부분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등 국공립시설 7개소를 직접 운영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함께 키우는 출산 양육 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괴로운 임신 출산에 대한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인구 감소 및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맵 설계 용역과 인구 활력 정진을 위한 홍보를 통해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출생아에 대하여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하여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행복하고 든든한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 관리 감독 강화, 부모 모니터링당 운영, 열린 어린이집 확대 운영 등으로 신뢰받는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학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공공형 어린이집 104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보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보육 행정을 통한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지원,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으로 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대체교사 지원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영아수당 지원, 어린이집 발별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을 통해 부모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린이 테마파크 운영비와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지역 아동센터 56개소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울산 양육은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 양육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의 가정환경 보호를 활성화하고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등 맞춤형 자립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등 다양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보호 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대상자별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가정 내 인식 개선 등 홍보 사업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대응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 위기 아동보호 인프라를 내실 있게 지원하고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위한 예산 분석, 연구 용역 등 준비 단계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거점 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에 임상심리 인력을 배치하고 심리치료 서비스와 수표 비전을 제공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자의 치료를 돕고 간내 심리치료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보장성 강화와 맞춤형 복직 서비스 지원 증대를 위하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서비스팀 6개를 올해 추가로 설치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의 진찰, 치료, 입원, 요양 등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외래 가다 이용자에 대해는 적정한 의료시설 이용을 유도하고 부적정 입원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 일자리 지원과 자활근로비 지급, 강렬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냉난방기 용품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 취약계층 2만 5천 세대에 냉난방기를 지원하여 혹서기와 혹한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복지과 소관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존경받고 존중받는 고령 친화 도시 실현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전용 쉼터를 운영하여 피해 어르신들의 치유와 상담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WHO 고령 친화 도시 1단계 사업의 추진 성과 및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2단계 재인정을 위해 고령 친화 도시 인식 및 욕구 조사를 통한 정책 연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울산 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입니다. 장내 문화의 인식 변화로 하장률이 높아져 추모의 집 만장 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2추모의 집을 건립하여 봉안 수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돌봄 및 성긴 강화를 위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및 응급안전 서비스 지원 등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북구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을 6일 준공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을 통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안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속 확충을 통한 고령 친화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동구 노인복지회관 건립, 제2시립 노인복지관 건립, 울주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총 475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고령 친화도시 울산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내실화 및 종사자 근익 보호를 위하여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시니어 클럽 및 노인복지관 등 28개 수행기관 13,500여 명의 어르신에게 공공시설 및 사회서비스 지원, 갱년전수 활동 등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을 통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요양보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돌봄 서비스 제1선에 있는 요양요원의 직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등을 위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올 상반기 중에 설치 운영하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11개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고령회원 위안 행사 등을 지원하고 보훈 대상자의 복지 정진에도 힘쓰겠습니다. 항일 독립운동 기념담 참배 등 호국 정신 함양 및 개성을 위한 추모 행사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전몰 전상공경 유족 대상 찬정 유족 수당 지원입니다.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3천여 명에게 참전 유족 수당을 지원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심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장애인 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 강화입니다. 8개 장애인 단체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 및 장애인 총연합회 건물 기능 보강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등 장애인 단체의 사업 지원과 장애인 복지 정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의료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장애인 합창단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활성화와 예술적 표현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더 나은 장애인 재활시설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중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규 설치, 시장애인 복지관 별관 신축 기본계획 수립, 복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환경 개선과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중심 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및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직업 재활시설 프로그램 확대로 장애인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및 권익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장애인 인권옹호기관 및 학대 피해 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인권 실태 점검을 통해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자립생활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여성가족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 주간 운영 및 공모사업 추진과 성별 역량평가센터 운영,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역량 강화 지원, 여성가족개발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여성 일자리 및 역량 강화입니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과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세일센터에서 취업 상담, 직업 교육 훈련 및 인턴십 등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 등 여성사회교육기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다문화 사회통합 추진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문화센터를 심은 참여형 복합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를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육아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보편적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가족의 변화에 반영한 통합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을 돕기 위한 복지시설 운영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 추진입니다. 다문화 가족 안정정책 창 및 자립 역량 강화, 울산 글로벌 센터를 통한 외국인 주민의 지원 강화 및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 근육보호 및 복지 정진을 위한 사업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의 공연, 체험 등 끼와 재능을 펼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중구 성남동의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회관을 건립 중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2024년 개관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울산 청소년 미래체험센터 건립입니다.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청소년을 위한 숙박형 수련시설이 없는 울산에 미래산업과 관련한 전문 체험형 수련시설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폭력 피해자 권익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9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피해 예방 및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폭력 피해 근절을 위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지역 치안 서비스 지원과 공공기관 폭력 예방 교육 강화를 통한 성평등 조직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며 복지여성국 직원은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안전된 생활 보장,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보장,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그리고 여성의 권익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통하여 다 함께 행복한
포용적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 안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용락 우리 복지여성국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말 금년 한 해도 작년에도 정말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본연의 임무를 다 해주셨고 금년 한 해도 또 여전히 또 어려운 환경에서 또 업무를 또 보게 되는데 각자 다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도 그래도 우리 지역 사회에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노인들 인구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언젠가는 저희들도 그런 시설에 또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 종사자들 특히 시설 종사자들 그런 분들 물론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또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교육도 또 시키는데 특히 교육을 철저히 잘 시켜야 된다. 그래야 시설에 가서 대상자들 아주 성심성의껏 그래 모셔야 그게 질 좋은 사회 서비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양원 같은데 특히 가면은 많이 노인 학대를 많이 또 다수는 아니지만은 또 노인 학대가 그래도 아동 학대 일어나듯이 노인 학대도 우리가 행정에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요양사라든지 그런 분들 아주 교육을 철저히 좀 잘 이래 지도해서 현장에 종사하도록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노인 어르신 과장님, 박 과장님, 예. 그런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지요. 노인 학대 사례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씩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보다는 학대 사례가 나오는 부분들은 가정에서의 내용들이 조금 많게는 나오지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들에 대한 의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학대 사례가 나온다면 우리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현장을 출동하고 그런 사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례 판정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일전에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웬만하면은 부모님들 웬만하면 집에서 모시도록 해라. 시설에 보내게 되면은 참 학대를 많이 받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참 우리가 또 시의원이 또 한 사람으로서 또 이런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정말 철저히 그런 또 사회적으로 취약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이래 질 좋은 기하는 것 때문에 질 좋은 사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또 그런 사람들도 시설을 또
또 좋게 보고 많이 앞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뭐 좋은 인식을 가지고 들어가야 좋지. 아이고 시설에 들어가니까 뭐 아이고 뭐 사람 사람 아주 그 학대하고 천대하고 뭐 이런 그런 그 우려 섞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저 어르신 복지과에서는 또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 복지인구 정책과가 예, 그 호국 그 유공자들 그런 그 선양사업 우리 저 복지인구 정책과에서 하죠. 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보훈업은 네. 어르신 목격하고 그런 늘 이래 뭐 회의 때마다 이래 말씀하고 하는데 건의드리는데 뭐 여러 가지 시 예산이 뭐 녹록지 않아서 늘 뭐 이래 미반영되고 한데 그런 것도 에 보면은 뭐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이 좀 뭐 전반적으로 각과의 우리 복지 여성국에 그런 정말 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예산 사업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더 한 번 더 챙겨가지고 그 시민들이 또 그 민원 요구 그런 사항들이 그게 바로 시민과 행정의 소통 아닙니까? 그런 거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 번 더 챙겨가지고 그런 우리 저 선양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큰 예산도 안 들어가던데 그런 것도 좀 우리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그게 바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뭐 꼭 한다면은 두 동의 마나리가 사형제 예. 그 알지요, 예. 과장님. 네. 늘 해마다 그 예산 올라가 미반영되고 그런 거는 한 번 더 이래 예산 관계 한 번 정도 이 미반영되는 거는 내가 뭐 이해는 하지만은 계속 이래 가지고 미반영된다 하는 거는 우리 국장님도 관심이 없다 하는 증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 좀 더 우리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안슬비원 감사합니다. 서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사안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울산시가 해마다 복지 예산을 늘리고 많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복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그 벽 차이는 이제 사각지대를 낮추기 위한 부분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건데요. 그 속에서 울산의 지금 수급 빈곤층 인구도 2021년도 자료를 보면은 현재 3만여 명으로 우리 울산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울산에 소위 말하면은 울산은 다른 시도보다는 뭐 통계 수치를 치면은 저희들이 그 저소득층이 조금 젊은 도시라서 뭐 조금은 데이터 성으로는 조금 작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전국적으로 뭐 현상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뭐 사회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 예산 관련 부분에 있어서 복지 부분에서 이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울산행 복지 제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좀 편성을 해서 매년 좀 저희들도 올리려고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일부 좀 반영도 좀 안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이 반영이 되면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소모스럽게 울산시가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시민복지 기준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예. 그 틀을 만들고 이후는 지금 과정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하실 때 어느 정도 단계별로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울산시에 대한 그 저소득층 복지 기준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데 그 기준 자체도 사실은 저는 좀 뭐라고 그럽니까? 현 기준하고 지금들이 시민들이 그 저소득층이 느끼는 기준하고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사실 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플러스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지원 대책이 저희들은 함께 이제 마련되어 나가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도 사실 좀 고민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진전은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뭐 지금 다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요. 현재 그 우리 울산의 저소득 빈곤층이 약 그분들이 정말 지금 의료 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좀 시급하게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영역도 많겠지만 의료는 그분들의 기본 아닙니까? 그분들의 삶을 이어가는 기본적인 건데 그 부분도 좀 우리 울산시가 좀 관과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울산형 기초보장에 대해서 지금 올해는 어떻게 지금 하실 건지. 예. 저희 작년부터 미래비전위원회라든가 우리 기준선에서 계속 이제 저희가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요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일단 뭐 요청을 했지만 뭐 저희 노력 부족이 일단 반영은 안 돼서 추진을 못했고요. 이번에도 저희 1회 추경에 일단 저희는 하반기에 시행을 목표로 일단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계속 요청을 하겠지만 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제 예산이 조금 뭐 반영이 아마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저희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이제 울산형 생계 외에 저희가 울산형 긴급복지라 해서 또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별도의 그 예산 3억 5천 갖고 저희가 일단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울산형 생계급여에 대해서 저희도 물론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적극적인 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 또 많은 제도를 도입을 했죠. 그런데 그런 제도가 하나 도입됨으로 해서 정작 요구하는 시민들은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어떤 거냐면은 과도한 행정 절차 때문에 그래요. 행정 서류 요구. 예.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이 등록을 하려면은 그런 행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요즘 같은 전산화 시대에 우리 행정에서 뭐 방법적으로 여러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서류나 이런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여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행정에서는 90년대, 2000년, 20년 전에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시스템은 바뀌어가는데 사람도 바뀌었고 그런데 왜 행정은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서는 좀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정말 좀 시급하게 좀 해주셔야 되니 꼭 한부모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영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 복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노숙자 쉼터는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요? 한번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노숙자 쉼터는 저기 신정동에 있다가 그 지역이 지금 재건축되면서 저희 남구청 앞에 있는 건물로 지금 저희가 일단
작년에 옮겨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금 백신이나 코로나 상황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은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 일단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분들을 일단 그 검사 기간 동안 인근에 있는 그 여관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 일부 보호하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생활치료센터에 일단 입소시켜서 치료를 했고, 지금도 그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그 취약 지역 그 생활시설이라서 주기적으로 지금 검사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66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1366은 작년에 좀 해결이 돼서 지금 무고동에 다른 그 법인에서 지금 수탁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던데 예.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 향상에 대해서 용역하고 결과에 대한 부분을 대해서 이게 이제 용역을 일단 공식적으로 용역한 사례는 없고요. 네. 그냥 설문조사를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고, 네. 올해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이 개원되면서 저희가 그 정책연구팀이 올해 구성될 거라서 저희가 전체적인 사회복지사 처우라든가 시설 종사자 그런 현황들을 일단 용역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제가 단계적으로 지금 사회복지 가이드라인도 실제로 보면은 시비 지원 시설들은 거의 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비 지원 시설이 사실은 그 각 사업의 지침대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금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조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실태 조사나 이런 부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용역을 한 사례는 없고요. 그냥 네. 종사자들에게 일단 설문조사 형태로는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타 시도만 봐도 최근 10년 이내에 보통 4번, 5번씩 이렇게 지금 실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 방법을 찾고 있던데, 우리 울산시도 좀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재원은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이제 5개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걸 좀 우리 특히 장애인 쪽 그리고 다른 요구 사항이 많은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는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단계별로 마련해서 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계속 매년 똑같이 그냥 풀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회 서비스원을 자꾸 제가 말 들미는데, 사회 서비스원에서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그 사회복지사뿐만 아니고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각 분야말로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처우가 안 좋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전반적인 조사를 일단 된 상태에서 지원 체계를 어느 부분부터 먼저 해가 지원해 나갈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은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울산시 전체적인 그 사회복지 그 질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발판을 닦고 있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구사항을 실태 파악을 해보자라는 게 우리가 올 때부터 이야기했거든요. 3년 전부터, 4년 됐죠 벌써. 4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고, 그러면 그런 실태 파악이 이미 됐어야 되고, 그럼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각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울산시가 나가야 될지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울산시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하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응만 하다 보니까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할 당시에 사실 조사를 하면은 그 뒷부분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이제 투입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떤 분야에 대한 특정한 분야를
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인가도 모르겠는데 사실 뭐 복지 예산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추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리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서비스원의 어떤 그 기관 자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이지 이제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미룰 수도 안 되고 사회 추진해 서비스는 나갈 모든 겁니다. 영역을 다 담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기본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 울산시는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예산을 이제 반영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울산시가 계획을 가지고 무조건 그분들의 요구 사항에서 다 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설명을 해서 또 설득도 하고 단계별로 어떻게 가겠다는 목표를 우리가 제시를 못 해주니까 그분들은 자꾸 다급하게 하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청하고 그런 반복되는 거죠. 저희들이 기본적인 그게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래 그 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사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앞서 그 서희영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울산 시민복지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그 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실태 조사를 하고 나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과연 어떤 게 있었는지, 그 후속 조치라는 것은 실태 조사를 보고 정책이나 사업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합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실태 조사 이후에 반영된 정책이나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실태 조사를 했을 당시에 저희가 장애인 거주 시설과 여성 그 관련 시설이 사실 정부 가이드라인에 좀 못 미친다는 그 이제 임금 수준 실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 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이양 사업이 대부분인데 그 시설들은 저희가 12로 지원하는 시설들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이제 준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정부 시설들은 이제 지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 시설 그리고 여성 관련 시설은 사실은 그 복지 가이드라인이 못 미쳐서 임금이 사실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정책에 반영된 게 지금 사업에 그래서 그런 반영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 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기존에 하던 사업들 저희가 뭐 처우 개선비라든가 복지 포인트라는 이런 부분만 저희가 계속 조금씩 이제 들어오지 않은 뭐 다 함께 돌봄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저희 확대해 나가는 상황이고, 임금 수수는 사실은 그때랑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아마 다른 부서도 거의 비슷하게 제가 느껴지는 건데 실태 조사를 한 번에 해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또 한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큰 틀을 먼저 한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그걸 또 나눠서 세부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가 특히 이제 그 우리 울산시의 복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 여성국 입장에서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울산의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지금 광역시 되고 나서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독자적으로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갈 충분한 시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때 뭐 사회적 현상이나 여기에 따라서 정책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이게 제대로 그게 효과성도 떨어지지만 울산의 어떤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담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이제 행정이 뒷북친다는 이야기밖에 들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1차적으로 1단계는 어떻게 갈 것이고 2단계는 어떻게 갈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이게 다른 복지 부분뿐만 아니고 여성, 청소년 한 부분도 다 마찬가지.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우리가 젠더 갈등 부분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지역에서도 사실 내재화돼 있는 게 확인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물론 행정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조직인 건 알겠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그때 현상에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자꾸 이제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또 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 그런 분들한테는 큰 효과가 안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책 방향을 좀 길게 보시고 그렇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사회서비스원 개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통해서 출발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초심을 가지고 처음 잘 설계를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큰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복지업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회서비스는 혼자서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서 늘 말씀드렸던 게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자꾸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향을 정해서 가장 심각한 영역을 우리가 구분해서 만약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 그러면 예산이 생기면 1단계부터 개선해나고 2단계부터 개선하고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처우 개선 부분이나 어떤 복지 방향성 같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꼭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사실 울산시가 이거 뭐 생긴 지가 어제 오늘 생긴 것도 아닌데 참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 할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울산시도 정말 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방향성을 가져야만이 방금 말했다시피 땜질직 처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따라가다 보면 정말 지원해야 될 부분은 다 놓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지 않도록 울산시가 정말이지 저희들 하면 이 용역다운 용역 정말이지 울산시도 개입하고 서비스원하고 해서 전반적인 거 한번 어떤 로드맵을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해서 한번 멀리 보겠습니다. 이게 단장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4년이 걸려도 좋고 5년이 걸려도 좋은 울산시 나름대로의 어떤 큰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게 아마 올해가 시발점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뭐 용역이 전부가 아닙니다. 용역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저는 뭐냐면 문제의식에 대해서 고민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 복지의 문제점이 사각지역이 어딘지는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쪼개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사업들이 거꾸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통합해서 왜냐하면 행정의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룹핑을 해서 다소간에 어떻게 보면 이런 통합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영역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편익이 더 커진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런 사업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또 유형별로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부서에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가 그러니까 제대로 집행하는 게 저는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역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큰 그룹핑해서 가는 사업을 스스로 좀 고민도 하시고 과제도 던지시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번에 큰 용역을 해서 딱 끝낸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뭐 용역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에 따라 계속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굉장히 퍼펙트한 용역은 있을 수 없을 뿐더러 방향은 또 그 복지의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고민을 이렇게 울산의 복지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제일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게 저는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건 다 우리가 아는데 예산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예산은 충분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 좀 확인 좀 하고자 하는데요. 그 자가격리자 관련돼서 생활비 지원 사업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국비, 시비, 구군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갑자기 너무 폭증해서 우리가 좀 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 좀 하고자 거기에 대한 답변만 좀 부탁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도 지금 그 자가격리자 생활 그 치료비가 지원비가 이제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시비가 33이고 구군비가 17% 제가 부담이 너무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복지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지원 대상을 조금 줄여달라. 작년까지는 지금 가구 단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이제 가구 단위가 아니고 확진자라든가 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은 대상자 위주로 지금 아마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올해 당초 예산의 일부 이제 전년 수준까지는 못 미치지만 이제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고 아마 그 대상자가 좀 축소돼서 작년 예산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재난지원금도 여기 쓸 수 있나요? 재난지원금 기금? 그건 아닙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12로 매칭해야 됩니다. 12로 매칭을 꼭 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를 좀 더 계속 축소 쪽으로 조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은 예산도 지금 정말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이 되거든요. 추경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지금 당초 예산에 저희가 일부 잡아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이제 국비 내려오는 만큼은 저희가 매칭을 해놓은 상태고 국비가 내려오면 우선에 성립전을 쓰고 또 성립전에 시비가 모자라면 제가 예비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대상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가 이러면 예산이 사실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여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장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용락 국장님한테 지난번에 제가 민원과 관련돼 가지고 카톡을 한번 보낸 게 있습니다. 고엽제의 차량 운행 관련돼가 기억나시죠? 예. 그 현황 조사가 다 되고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운행은 일단 우리 시에서 나가는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네. 보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지금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니, 요거는 민원 사항이라 가지고 네. 제가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 가지고 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돼 정리된 거 있으면 오늘 중으로라도 좀 주세요. 이분한테 시간이 오래됐는데 저도 아직도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께서 저희 부서에 일단 정보 공개 청구라든가 진정이라든가 이런 민원 청구는 계속됐었고요. 저희가 그 충분한 소명의 자료를 또 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만큼의 자료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세심히 살펴서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는 살펴겠다는 말씀도 지난번에 한번 회신을 했었습니다. 일단 그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우리 지난번 제가 그 220제 1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단일 임금제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사회복지 단일 종사자에 대한 단일 임금제를 제안을 했는데 이 건과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때도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우리 행사장에 한번 이동하면서 네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사실 필요하다. 그 시장님께서도 사실 공감도 하셨고 그래 한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람 챙겨보자 하시면서 네네. 저보고도 뭐 사회 서비스원한테 맡겨가지고 네네. 정말 한번 기준 한번 잡아봐라. 그럼 그런 말씀도 오- 계셨고. 네. 그럼 원래 지금 그 조사가 되는 거고 예. 임금 테이블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죠? 단창 테이블이 마련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사를 해서 네네. 저희들이 이게 테이블에 따라서 어떤 분야별로 나름대로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딱 안에 내용에 들어가면 다 틀립니다. 아니,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그다음에 요양시설의 종사자, 뭐 같은 사회복지사라 해서 뭐 동일한 임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한번 기준을 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 마련해는 그걸 가지고 복지 종사자들과 협의도 한번 해봐야 돼. 공청회를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한번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임금이 과도하게 재정을 압박할 정도 같으면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해야 하는 그게 발표가 돼 가지고 복지사 종사자들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되면 그 참을 수 있는 시간적 그 복지자들 1년, 2년, 3년이고 참을 수 있으니까 그 투명하게 임금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사회 서비스원 보고를 할 때 제가 받은 그때 저를 했는데 대체 인력 지원 우리가 지원센터를 갖고 있죠, 그죠? 그 인력은 어차피 사회복지 그 서비스원이 수탁 받아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걸 해체해서 그걸 한 사회 저 뭡니까 서비스원에다가 산하에다가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건 우리가 그동안의 사회 서비스원이 없을 때 이제 이걸 대체하기 위한 그 대체 인력들이 각 요양보호사라든지 복지시설에 그죠? 수시로 요양보호사들이라든지 복지사들이 업무로 뭐 휴가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불가피하게 일찍 긴급하게 우리가 대체 인력해 주는 건데 그걸 사회 서비스 그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업무 전체를 그걸로 다 넘겨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능하고 저희 업무를.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센터는 저희가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네네. 서비스 개원하면서 이 업무를 다 이관했습니다. 이관했는데 그걸 완전히 해체버리고 완전히 쓸데없는 비용을 들 필요 없이 서비스원에다가 다 줘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자기 식구와 그 가족이 돼가지고 그것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국비 사업하고 저희 시비가 이제 반반 정도 들어가는 상황인데 네네. 인력이 국비 인력이 7명이고 시비가 8명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내려올 때 네. 일단 센터식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서비스원이 모든 직원을 지금 다 채용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서비스원은 본부 직원이 거의 20명이고 나머지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종합재가센터라든가 각종 시설들은 위수탁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위수탁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또 기간이 있어서 위수탁 형태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체 인력 센터는 이거는 서비스원은 지정하는 방향하고 그 비슷한 건데 한번 장기적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서비스 센터 내에 그 수탁받아 기관보다는 그건 관리비하고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아끼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근데 저희가 지금 관리 인력 1명뿐이거든요. 대체 인력 지원센터에는. 네. 근데 어차피 그 인력 인건비고 네네. 서비스원에 하더라도 그 지원을 채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 예산이 더 절감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현재 보니- 인력 1명이 그 전체 사업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 하여튼하고 한번 봅시다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우리 그 과장님 연말에 제가 장애인 단체 협의회를 이렇게 그 기관을 방문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도출된 몇 가지 사항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있고 올해 그리고 내년에 해야 될 게 있고 뭐 장기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신속하게 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뭐 원래 그 예산과 관련돼가 어떻게 되는지 제 자료를 좀 집사했지만은 아직 예산이 승인이 안 돼가지고 자료를 못 내주겠다 해서 그냥 양해를 하려고 내가 공무원 해라 하시면 공무원 경력 없이 마구잡이랑 내놔라 그럴긴데 이 참 이거 그 자료가 뭐 어느 게 어느 정도 얼마 이렇게 그 요구를 해놨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네
그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도 막연한 이야기로 야 장애인 부서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난감해요. 지난 이혼 가당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면 구체적인 걸 얼마 내라 하고 이야기가 그게 없어가지고 그 지금도 아직도 못 줍니까? 부의장님과 같이 다니면서 간담회 내용 때 건의되었던 사항 중에서 네네.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 어떤 시급성, 필요성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다 예산은 요구는 했는데 예. 그 요구한 사항 중에서도 아마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고 시급한 사항부터 우리가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가서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서 알게 되면은 조금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런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반영 요구는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쪽 단체에서는 얼마 했는지 지금 내 좀 보여주려고 자꾸 난리인데 지금. 단체에서는 본인들이 요구한 게 다 뭐 100% 확보가 되었으면 하겠지만은 또 다른 단체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다른 복지 시설과의 그것도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은 본인들은 다 이루고 싶겠지만 일부 조금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 공개하기는 어려운 사정이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을 믿고 제가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 특히 또 어제 아래 지난번에 금요일인가 갑자기 또 그 우리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가 또 간담회를 또 했어요. 그분들 얼마나 갑갑한지 또 띄웠던데 이 문제와 관련 세 번째 간담회를 했어요. 세 번째나 뭐 그분들이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생각하고 약간의 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것도 한번 신경 써서 좀 해주실 부탁해요. 장애인 그 주간 보호 시설인 우리 신사도 있는데 올라가 보고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의 한 장애인이 이렇게 뭐 다른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관련돼 있게 모든 게 올수록 돼가지고 그분을 케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복지자들 매달리는 거 봤습니다. 예.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왜 이렇게 이게 이분들에게 힘들게 하는지는 아는데 오직 우리의 그 재정 돈의 문제가 달리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구나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절박한 부분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 우리 울산시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여력이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그 문제도 깊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믿습니다. 예, 아마 추경 때도 요구를 해놨으니까 부의장님도 적극적으로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 조금이나 도움 되지 않을까 주무관한테도 이야기하고 과장한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나머지는 과장님이 그거 가지고 얼마나 이 전투력을 발휘하는 달리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별도로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다가 요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는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과장님 전투복을 갈아입고 한번 예산 부서가 한 파이팅 한번 해주소. 예, 집에 저도 뭐 뒷짐은 안 주고 있을 테니까네. 좀 그러시면. 예, 집에 전투화 찾아가지고 전투화 신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드십시오. 우리 한정희 여성 가족 청소년 과장님, 과장자 부임한 지 이제 1개월 좀 지났죠. 예. 그 보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의원으로서 느끼는 여성 정책과 업무와 너무 괴리가 많아가지고 요새 왜 젊은 애들이 이대남들이 왜 이렇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건지를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애도조차 24살 먹은 애조차도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폐지하고 그 아까운 이 재원 인력을 왜 그런 데 쓰느냐. 오히려 이대남들의 박탈감만 더 조장하는 게 여성가족부라 하는데 과장님 지금 하고 업무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뭐 부처가 뭐 폐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업무는 뭐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업무를 하는데 지속한다는 게 그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사실은 이제 보건복지부의 일부 업무가 만약에 들어가면은
지금보다는 더 조금 업무가 이제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는 해봅니다. 왜냐면은 복지부랑 여성부랑 이렇게 그 지원해주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복지부에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분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아니 예, 돌봄 같은 것도 보면 여성가족부도 하는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복지부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넘기고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오직 돼 있는데 저는 여성 그 부처를 지금 폐지하고 새로운 부서를 만든 다음에 청년부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청년지원부라든지 그런 걸 예. 만들어서 청년 정책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우리 젊은 그 청년들한테 희망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여성 정책부의 업무가 예. 대다수 그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정책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